crawling. Come on, come on, Holy Roman Empire. Come on if you think, come on if you think you can take us on. You can take us on. You and your family. You and your cronies. You forget so easy.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좀 오싹하지 않으셨어요? 이 영화가 바로 그을린 사랑입니다. 그을린 사랑의 도입부를 여러분이 보셨는데, 1강에서 말씀드렸듯 그 2011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영화상 부문 캐나다 대표였는데, 그 수상의 영예는 이노 베로 월드가 가져갔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영화적 수준이나 그 영화적 임팩트 등 어느 면에서든 그 이노베르 월드보다는 한 수 위 영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노베르 월드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그을린 사랑이 빼어난 영화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영화는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도입부를 보시면 알지만 그 마지막에 그 소년의 그 눈매, 거기서 어떤 오싹함, 공포 같은 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 소년의 그 정체는 결국 영화가 흘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소년이 누구다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접하고 나시면 아직 그을린 사랑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기를 권하고 싶어서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매년 쉽게 만날 수 있는 한편의 잘 만들어진 외국 영화, 그런 정도의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아주 문제적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뭐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개요를 소개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캐나다 영화고요. 2010년에 만들어져서 2011년에 이제 국내에 선보였는데, 2010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에 선보였었습니다. 감독 이름은 드니 빌레브. 캐나다를 대표하는 지금 감독인데, 뭐 캐나다 출신의 그 스타 감독이긴 한데,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그런 감독은 아니고요. 비평적인 측면에서 그 모카 캐나다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런 감독입니다. 이 영화 이전에 뭐 몇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영화들이 칸에서 선보이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그 알 수는 없는 게 한 편도 국내에서 선보인 적이 없습니다. 독특한 시각 연출 방식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는데, 이때 관객은 캐나다 관객이겠죠. 그리고 그의 데뷔작
지구에서의 8월 23일이라는 영화는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및 텔룰라이드 영화제와 토론토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되었고, 또 세 번째 장편 영화 폴리테크닉으로 2009년 칸 영화제 감독 주관에서 상영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드니 빌레브 이 소개는 부산국제영화제 카탈로그에 소개된 것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적인 조금 사연이라기보다는 인연을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선보였는데 이 영화를 선정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때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시네마 프로그래머 중 한 명으로 서구의 몇몇 나라를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를 가서 이른바 프라이빗 스크리닝,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한 그 단독 스크리닝을 해줬고, 거기서 제가 한 40편을 그 스크리닝을 하면서 고른 한 편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워낙 감동을 크게 받아서 정말 그 말문이 막혀서 막 전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영화를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그 프라이빗 스크리닝을 제공해준 텔레필름 캐나다라는 그 텔레필름 캐나다의 그 스텝에게 이 감독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퀘벡 몬트리올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감독은 마침 그때 감독이 그 몬트리올이 아닌 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독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스텝이 전화를 걸어서 감독이 며칠 뒤에 그 몬트리올로 다시 올 스케줄이 있었고, 그래서 몬트리올 현지에서 이 감독을 만나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소감도 피력해 하고, 또 부산영화제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히고, 그 자리에서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폴리테크닉이라는 영화의 DVD를 저한테 사인해서 줬었는데, 그 해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이 영화와 함께 감독이 직접 방한해서 그 개인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 제가 초청해서가 아니라 그 해에 부산국제영화제 최고 화제작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 시네마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 반응의 그 덕분에 2011년도 그 조그만 규모로 개봉되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흥행 스코어는 미처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선보인 이른바 예술 영화, 다양성 영화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화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 부산 영화제 카탈로그에 이 영화를 소개할 때는 그을린 사랑이 아니라 그 그을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앵쌍디즈, 불어로 화재라든지 화염에 불탄 이런 거를 뜻하는데요. 영어 제목이 스코르치드, 그야말로 불에 그을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을리다라는 제목이 적합하대로 달았는데, 이때 그을린이라는 것은 바로 영화 속 인물들, 개인들이 결국에는 어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역사, 사회사죠. 그런 역사에 의해서 그 개인의 역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불에 타서 그을린 형태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을린이라는 우리말 제목이 적합하겠다 싶었고, 그 제목을 가지고 개봉업자가 그을린 사랑이라고 바꿔단 거죠. 저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카탈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의 유언에 따라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중동으로 여정을 떠나는 쌍둥이 남매 스토리. 이때 이 중동 중에 정확하게는 레바논입니다. 영화 속에 레바논이라고 지명이 나오진 않아도 레바논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원작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연극이 있었는데 바로 연극 원작자가 레바논 출신의 캐나다 작가이거든요. 자, 좀 더 줄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카탈로그에 소개해놓은 프로그램 노트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인이 남매에게 읽어주는 2장의 유서에는 남매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형제를 찾으라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남매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빠 그리고 형이 있을 거라고는 두 사람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증인이 준 2장의 유서 중 한 장은 그 딸에게 준 유서에는 아버지를 찾아라 라는 유언이 담겨 있고요. 그 남동생에게 그러니까 쌍둥이지만 남매인데요. 쌍둥이 남동생에게 전해주는 유서에는 형을 찾아라는 그런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그 두 남매는. 그 존재도 몰랐던 아버지와 형을 찾아라는 엄마의 유언이. 바로 어쩔 수 없이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그 중동의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아무래도 그 딸은 엄마와 좀 더 가까운 그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동질감 때문일까요? 그 딸은 엄마의 유언에 따라서 어렵게 그 레바논을 찾아갑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두 주인공에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들 유서 내용보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가리켜 고문의 추억이 아닐까 이렇게 명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여러분이 도입부에서 본 그 소년이 어떤 식이든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이들의 오빠이자 형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도입부 정말 이렇게 같이 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 2분 몇십 초 동안 이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 소년, 특히 그 눈매 무서운 그 소년이 누구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저의 어떤 리뷰와 연결시켜 볼 때 그 소년이 어떻게든 연결이 될 거라는 짐작을 또는 상상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드라마틱한 남매의 여정이 그러하듯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여간 드라마틱하지를 않습니다. 그 극적 갈등, 긴장을 좇는 것만으로도 영화는 큰 감흥을 안겨줍니다. 2시간 10분여의 짧지 않은 상영 시간 이것만 과잉의 흔적을 찾기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극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과잉으로 흐르기 십상인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철저하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과잉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센티멘탈, 감상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감상적으로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감독은 철저하게 크리티컬 디스턴스,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끝없이 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가 받을 그런 어떤 충격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40여 년간 영화를 보면서 가장 제가 40여 년간 본 그 영화를 종합해서 받은 가장 충격적 반전을 이 영화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충격적 반전이 이 영화의 카타르시스이자 결정적 뭐랄까요, 충격이기 때문에, 임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는 그 반전을 겪으면서 정말 얼얼해서 그 영화를 캐나다에서 보고 나서 한동안
떠느라고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건데 이것이 단순히 뭐 충격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영화의 깊은 주제의식과 깊이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컨대 이 연극을 보고 감독 드니 빌레브가 전율하고 이것을 영화화 하기로 결심을 한 것도 제가 받은 또 많은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받았을 어떤 그 충격적 반전 때문일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왜 이렇게 격앙돼서 이 영화의 그 반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여러분도 아마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 반전을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영화 꼭 다운로드 하셔서 보기를 권합니다. 극적 암배, 호흡, 극적 리듬이 그만큼 빼어납니다. 그을린 사랑 이 영화는 성찰적이면서 사회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충격적 드라마를 통해 개인의 사연과 사회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또 사회사가 개인사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또 우리네 삶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 등을 역설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또 이 영화에 정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영화 평론가로서 또 영화 선생으로서 또 영화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지향을 갖고 있냐면 개인사와 사회사가 밀접하게 연관된 영화를 지향합니다. 저는 개인의 이야기만 그치는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치게 거대 담론에서 사회사만을 펼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사와 개인사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사회의 구성원임을 또 사회는 개인을 보듬고 있음을 설파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살인의 추억을 2000년대 최고의 한국 영화를 뽑은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을린 사랑은 바로 그 살인의 추억의 캐나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문의 추억이라는 좀 오해 소지 다분한 그런 그 명명까지 이렇게 해본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배우들의 연기 말할 필요 없죠. 또 음악 효과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시청각 층에서도 내러티브 및 주제 층이 못지않은 수준을 가졌습니다. 여러모로 그 2010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입증될 캐나다 영화의 약진을 웅변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손색 없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Q&A, 이른바 감독과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적지 않은 관객들이 이미 영화를 봤는데 또 보면서 감독 드니 빌레브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소감을 피력하면서 그 감독에게 좀 감사하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찬사를 쏘아붓는 걸 봤었는데 그때의 그 개인적 감격은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 시대를 넘어서 미래의 고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또 이 영화의 원작자인 와이디 무아와드, 레바논계 캐나다 작가인데 와이디 무아와드의 동명인기 희곡도 참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2012년 6월에 그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으로 올려집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연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연극과 영화를 한번 또 같이 비교해 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으시면서 이 영화 보고 싶다는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 영화에서도 역시 폭력은 우리 인간 사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보신 이 그을린 사랑의 도입부의 장면은 레바논의 뭐랄까, 일종의 그러니까 저항군이랄까요? 반정부 군 집단이 미래의 저격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 소년들을 한데 모아서 머리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년들이 결국엔 미래에 폭력 무장 테러 단체에 가공할 그러한 저격수로 성장이 될 건데, 마지막 그 소년이 바로 그런 저격수지의 저격수로 성장을 해 나가고, 이 영화 속의 드라마와 그 소년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라는 정도로 제가 팁을 드리고, 그 영화의 속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영화가 레바논에서 그러니까 중동 어느 지방이라는 건 결국 레바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가 도도출판 작가에서 계속 제가 지금 이 책을 강조합니다만은, 제가 이 책이 이번 강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교재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점 양해하시고요. 이 그을린 사랑이 최고의 외국 영화로 뽑혔는데, 추천의 변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극본과 전쟁의 참상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치열하게 만들어낸 수작이다. 또 오이디푸스 서사의 충격 때문에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영화. 그러나 퍼즐을 맞춰보면 분명 호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래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역시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 덕분이다. 그리고 제가 추천의 변으로 제시한 것은요, 조금 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2000년대판 시민 케인. 시민 케인은 영화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영화입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오손 웰즈의 영화인데, 전 세계 영화 전문가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벌이면은 늘 가장 위대한 미국 영화이자 세계 영화의 가장 위대한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가 시민 케인인데, 저는 이 그을린 사랑이 2000년대판 시민 케인으로서 손색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 동안 이보다 더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가족사를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만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겠죠. 개인사의 사회적 층위를, 정치 사회사의 개인적 층위를 이보다 더 인상적으로 영화한 사례를 만나긴 불가능할 듯. 한마디로 세계 영화의 축복이다. 자, 여기서 이 대목, 개인사의 사회적 층위, 그 다음에 정치 사회사의 개인적 층위. 제가 이 영화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개인이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역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영화를 리뷰한 리뷰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레바논 출신의 칼릴 지브란, 여러분 잘 아시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아랍권 작가이자 사상가, 시로도 유명한데요. 칼릴 지브란 얘기를 꺼내면서 칼릴 지브란을 통해서 이 그을린 사랑 영화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결국에 이 그을린 사랑을 보면
유언을 남기고 간 엄마의 과거사가 펼쳐지는데 그 엄마의 집안은 기독교계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사랑한 남자가 하필이면 이슬람계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중동 지방 특히 레바논에서의 그 종교는 한국에서의 종교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의 여자가 그 아랍계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나아가서 임신했다는 사실이 그 가문,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문의 그 명예를 더럽힌 거고, 그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오빠에 의해서 권총으로 그냥 바로 직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심한 구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 뱃속의 아기를, 당연히 뱃속의 아기도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뱃속의 아기는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론가 가는데 그 할머니가 결국에는 그 아기를, 손녀의 애를 낳게 하고 그 아기를 어딘가 보내면서 그 손녀가 결국에는 피신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여인의 기구한 그 어떤 삶이 펼쳐지고, 그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자기의 과거와 연관된 유서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매가 떠난 그 레바논으로의, 엄마의 고향인 레바논으로 가서 펼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엄마의 과거와 자기들의 어떤 그 개인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 드라마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영화의 그 영화적인 재미,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미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그 한국에서 그 대중적인 코드인 무슨 웃음이 확실히 있는 영화도 아니고요. 또 잔잔하게 가슴을 이렇게 적시는 그러한 어떤 체류성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폭력, 이 영화 속에 드러나는 어떤 끔찍한 폭력은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스펙타클적 액션과는 무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우리 그 한국 영화 관객들이 즐겨하는 그 세 가지 대중 코드는 부재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 이 영화가 던지는 어떤 그 주제의식은 우리가 우리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그것이 이 현실 사회의 폭력성, 역사의 폭력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어떤 폭력이라는 어떤 테마와 연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영화는 단순히 그러니까 폭력만을 짚는 영화는 아닙니다. In a Better World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층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폭력의 문제는 그 폭력으로 인해서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황폐화될 수 있고, 그 황폐화된 삶이 평생을 가면서 그 가족까지 그 뿌리째 뒤흔들고 결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In a Better World와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적 수준 면에서 그을린 사랑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점에서 여러분이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기를 권하고요. 여기서도 In a Better World에서 안톤이나 또 크리스티안의 아버지가 설파하는 것처럼
결국에 이 영화 속 주인공 나왈, 이 어머니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결국에 폭력의 그 쇠사슬은 끊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원망, 복수의 그런 쇠사슬은 끊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한탄하고 아쉬워하면서 그 쌍둥이 남매에게 그러한 뜻깊은 유서를 남긴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약속, 분노의 끈을 놓겠다던 약속. 너희들 덕분에 오늘 드디어 분노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제야 비로소 너희에게 자장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잔잔하게 흔들어 재울 수 있는 자장가 말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단다. 너를 사랑한다. 사실 제가 앞에 그 도입부를 보여준 그 영화 맨 위에 보면요, 프로퍼티 오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저작권이 어디 있다는 얘기인데, 이 영상 자료는 부산 영화제의 그 스크리너로 그 영화사가 보낸 건데, 거기에 보면요, 제목이 원제 앵쌍디즈로 나와 있지 않고 그 영어 제목으로 더 트윈즈, 쌍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앵쌍디즈라고 뭐 해서 선보였습니다만은, 처음에 아마 그 워킹 타이틀이 더 트윈즈, 불어 제목이 이제 쌍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지금 불어 제목까지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고 영어 제목으로 더 트윈즈로 했는데, 더 트윈즈라는 그런 단순한 제목보다는 앵쌍데이즈, 그 영어 제목은 스코치드라는 그런 제목이 더 그 인상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앵쌍데이즈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엄마도 역시 분노의 끈은 끊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말하고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아버지와 형을 찾아서 어떤 그런 그 엄마가 끊지 못했던 분노의 끈, 그동안 살면서 갖고 있었던 그 분노의 끈, 원한의 끈을 너희들이 마저 끊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는 거죠. 물론 그 둘은, 그 남매는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의 그런 바람을 끝내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자체, 그것도 사실은 감동이긴 합니다. 자, 이 그을린 사랑의 리뷰, 2012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의 그 리뷰에서 이 리뷰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리뷰어가 50대 중반 정도 된 분인데요. 그리고 현직 신부인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동감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 여주인공 나왈에게서 우리의 어머니 세대와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일제강점 시대로부터 6.25 내전과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한반도에서 쏟아져 나왔다. 무지한 일본 자객들이 칼에 숨진 명성황후와 정신대에 끌려가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박탈당한 누님들, 남편과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냈던 아내와 어머니들, 그리고 독재의 그늘에서 들려왔던 그 수많은 한맺힌 소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귓가를 맴돌고 있다. 모두 할머니와 어머니와 누님들이 들려줬던 익숙한 소리들이다. 그리고 같은 소리를 실로 오랜만에 저 멀리 레바논이 나왈에게서 들은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러한 그을린 사랑과 같은 영화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이 리뷰어, 이 필자의 간절한 염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그을린 사랑 같은 영화가 없다, 이만한 수준을 가진 영화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이 나왈과 같은 이런 기구한 삶을 산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를 영화한 그런 영화들을 보고 싶다라는 이 필자의
간절한 바람이고 저도 그 바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그을린 사랑처럼 충격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비록 실화는 아니라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입니다. 실화는 아니라지만 실령 실화라 한들 추호도 그 개연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작품이었다. 나와는 숭고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야말로 길고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드디어 죽음과 함께 찾아온 평화. 복수의 화신이었던 나왈에게 드디어 용서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 이노베르월드가 또 연결이 되고 또 미량과 연관이 되죠. 그을린 사랑이 분명 반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또한 가장 종교적인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죠? 자, 기독교와 그 이슬람교의 대립에 의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가장 반종교적인 선택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또 종교 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 필자의 관점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을린 사랑은 우리 내면까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진 수작이다. 자, 영화의 처음은 이슬람 전사들이 고아원 소년들의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이 나중에 가보니까 불타 있었죠. 그것이 앵상디지입니다. 남매가 찾아가 보니까 그 고아원의 흔적은 없고 거기서는 그 불에 탄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앵상디지입니다. 그때 배경으로 깔리는 노래가 영국의 얼터너티브 락 밴드인 라디오헤드의 너와 누구의 군대인가 UN Whose Army 이다. 자, 라디오헤드의 음악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하지 않으세요? 라디오헤드는 한국에도 팬들이 많죠. 저도 이 영화를 볼 때는 이게 라디오헤드의 UN Whose Army라는 노래인가를 몰랐습니다만은 저도 이 리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가는 거죠. 영화 보기는 끊임없이 학습해 가는 그런 과정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외면하시지 마시고 라디오헤드 노래가 나왔어? 아 어디야? 한번 찾아보는 라디오헤드 노래를 한번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너와 나의 군대인가 자, 머리를 깎이는 소년들의 무표정한 얼굴들과 라디오헤드의 노래, 영화의 몰입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아, 이 도입부에 나오는 그 음악이 바로 라디오헤드의 너와 나의 그 너와 누구의 군대인가라는 음악이라는 설명이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실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라디오헤드 음악이라는 것 알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시대를 알려주는 훌륭한 반전 영화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자,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그을린 사랑을 통해서 본 어떤 폭력의 문제. 자, 이것으로 마치고 11차 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